추석이 곧 다 왔는데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추석에 너무 걱정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홍 시장님이 그동안 뭐 각종 돌출 발언 어떤 이야기를 해도 참을인자 쓰고 또 도의회에서 도의원님들이 왜 끌려다녔냐 제발 좀 이야기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신공회라든지 행정통합을 성사시켜야 되고 또 대구 경북 간에 티격태격 싸우면 이게 다른 시도에서 국민들이 볼 때 진흙탕 싸움하는 것처럼 비칠까 싶어서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느닷없이 신공항을 플랜 B를 만들겠다, 우보로 가겠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이거 잘못하면 우리 도민들이 추석 못 쉬겠구나. 공항 때문에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동안 과정을 밝히고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하면은 이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서 원고를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은 감정이 북받치면은 자기도 모르게 돌출 발언이 나와서 또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원고를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대구 시민이나 경북 도민들이 들어보면은 그 말이 맞구나 그런 이야기 들도록 제가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홍준표 대구시장의 각종 돌출 발언, 사실과 다른 주장,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공격 등에 대해 시도민들이 상처받고 주위에 많은 분들의 깊은 우려가 있었다. 이에 도지사가 맞대응하면 함께 신공항을 만들고 행정통합을 하자는 마당에 대구 경북이 서로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여 전 국민의 우선거리가 될까 또한 신공항의 행정통합에도 악영향을 줄까 참을 인자를 수도 없이 가슴에 새기며 말을 아껴왔다. 그러나 홍 시장이 추석을 앞두고 신공항 이치를 군의로 하겠다거나 도를 없애고 시군의 권한을 줄인다는 등 계속해서 시도민들을 자극하고 마음 편히 명절도 보내지 못하게 하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오늘 기자 여러분과 시도민들 앞에 그동안의 과정을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통합 신공항 문제에 관련하여 통합 신공항은 대구 경북 시도민이 함께 피땀 흘려가며 만들어온 결과물이며 홍준표 시장 한 사람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 대구공항의 외곽 이전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추진됐으나 성사되지 못했던 수건사업이다. 당초 대구공항을 동남권 신공항으로 병합 이전시키기로 하고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추진됐으나 2016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자 대구공항은 별도의 이치로 이전한 것으로 추진되었다. 대구공항은 군사공항이므로 군부대 이전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가 이전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 후보지로 군의 우보면 군의 소보 의성 비안면이 채택되었다. 최종 이전지 선정을 위한 대구 경북 내부의 협상은 매우 어려웠다. 2020년 공론화 절차와 주민투표까지 실시해서 군인 소보 의성 비안면을 확정했으나 군의권이 반발하면서 무산 직전까지 몰렸다. 그러나 대구 경북 시도민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두가 한 발씩 물러서서 희생하며 마침내 군의 의성 경북도 대구시 간에 최종 합의문을 만들었고 2020년 8월 최종 입지를 확정지었다. 당시 경북도는 신공항 성사를 위하여 생리를 뽑는 아픔으로 군의군을 대구시에 편입시키는 결단을 내렸고 경북도에는 1차 부결 이후 경론과 진토 끝에 이를 대승적으로 가결시켜 승인한 바 있다. 그러한 결단은 우리 후손을 위해 경북도와 대구시가 함께 해생하며 하고 마음 모아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시리 성실의 바탕에서 가능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 눈물과 감격이 있었다.
이후 2021년 2월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주도로 가덕도 공항 건설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우리가 2020년 8월 대구 경북 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에 실패했다면 대구 경북 신공항 자체가 무산되고 가덕도의 모든 것을 내어줬을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그 이후 2022년 7월에 대구시장에 취임하였고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도했다. 법률상 공항을 지어야 할 사업자가 대구시이기 때문에 공항을 짓기 위한 법률을 만드는 것은 소기의 성과였다. 그러나 대구시장이 신공항 건설 추진 과정에 애로가 있다 하여 협력해야 할 상대방을 겁박,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고 본질과 다른 문제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우선 대구 경북 신공항 이전지를 군이 우범회로 옮기겠다는 발언과 관련하여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앞서 설명한 대로 대구 경북 시도민의 희생과 눈물 위에 현재 이전지가 확정되어 그 위치가 특별법 제2조 7호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대구 경북은 신공항 계획 수립은 물론이고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건설 등이 이미 추진 중이다. 이 자료는 별도로 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신공항 입지를 변경하는 것은 대구 경북 시도민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고 국방부를 비롯하여 정부와 다시 협의해야 하며 국회의 협조를 통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대구시장 말 한마디로 공항 입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왕조시대에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왕조시대도 이거 할 수 없어요. 또한 최근 의성 대구시 간의 의성 화물터미널 갈등과 관련하여 홍 시장의 불필요하고 과격한 발언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는 신공항 건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화물터미널 대구시 군위군 지역에 위치하도록 했으나 의성군은 이를 사자간 합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립하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연일 의성군을 비난하고 의성군에서는 상복을 입고 상렬을 메고 거리 시위를 하는 등 그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현재 여객 개 화물인 벨리카고 처리를 위한 터미널을 군위군 지역에 설치하고 미래에 만들어야 할 유통 플랫폼 기업을 통한 항공화물을 의성군 지역에 설치하는 복수 터미널 제안을 하여 갈등을 중재하였다. 국토부는 사업비 증가 등의 이유로 복수 터미널에 반대했으나 경북도의 끊임없는 설득과 노력 끝에 최근 복수 터미널을 수용하고 입지를 검토 중이다. 이처럼 경북도는 수년 전부터 신공항을 둘러싼 역내 갈등을 해결해내고 더 큰 공항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최근 홍준표 시장은 SNS 등을 통해 경북도가 관심도 없고 강 건너 불경하듯이 한다는 이런 비난을 하고 있다. 화물터미널 위치는 올해 말까지 국토부가 수립할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에 단계하며 당사자인 의성군과 주민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적합지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토부는 의성군 주민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군사적 측면과 공항 운영상에서의 역량, 교통망의 연결성, 사업비 정액 사항 등을 종합하여 올해 말까지 결정할 것이다. 요약하면 복수 터미널 입지 문제는 국토부 의성군이 당사자이지 대구시장이 길길이 화를 낼 문제가 아니다. 대구시나 경북도는 국토부의 의성군의 입장을 존중하고 중재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가 어제도 국토부 장관 만났어요. 의성군의 지금 국토부에서는 동부 쪽에 하자하는 것을 의성군에서는 서부 쪽이 개발이 안 되었고 앞으로 확장성이 넓기 때문에 서부 쪽에 해달라. 의성군 이야기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토부는 국방부에서 반대한다. 이래서 국방부가 자기 군사도로를 지나가기 때문에 반대한다. 국방부도 설득을 했습니다. 국방부 그러면 도로를 하나 더 넣으면 가능하다. 이 이야기가 들었어요. 아니 적극적으로 도민들이 지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듣고 설득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대뜸 욕이나 하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 그러면 대구시장이 마치 의성군 때문에 신공항이 추진되지 않는 것처럼 비난하고 경북도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대구시가 추진 중인 신공항 건설 사업을 위한 SPC 구성에 차질을 빚자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현재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에서 중요한 것은 이를 수행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대구시장은 2023년 4월
신공항 사업을 LH가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가 10월에는 LH를 배제하고 타 공공기관의 메이저 건설사를 중심으로 SP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6월까지 신공항 SPC를 출범시키겠다고 했으나 지금이 9월인데 신공항 SPC는 구성되지 않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건설업자를 못 구하는 거예요. 지금 건설업자를. 건설업자를 못 구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작년 연말까지 구해야 되는데 올 6월까지도 한다기는 못하고. 그래서 제가 옆에 지켜보면 제일 답답한 게 이겁니다. 내가 곧 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또 자기 권한이니까. 그것이 대구 신공항 건설의 핵심 문제이며 사업자인 대구시장이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토부 의성군의 문제인 화물터미널 시선을 돌리며 남 탓을 하고 있다. 신공항 SPC 구성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기부대 양려 사업 구조는 해당 시설이 이전하고 나간 후적지를 개발하여 이전 사업비를 보전하게 된다. 심지어 공항을 먼저 사업자 돈으로 짓고 후적지 개발하여 보전받기 때문에 그 시간차에 의한 금융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따라서 후적지 개발 가치를 최대한 높여야 하며 결국 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대구시는 후적지에 10만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구에는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8만 1,000호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되었고 현재 10,000호 이상이 미분양이다. 그럼에도 대구 경북 신공항 후적지와 군부대 이 후적지에 계속해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민간 건설사들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의 대구공항 자리에 대규모로 주택을 지어 분양 성공해야만 사업비 뽑아내 손해를 안 보는데 지금 가인 공급에 대구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지 불안한 것이다. 대구 시내 군부대들이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에 또 주택이 공급될 상황이니 더더욱 분양을 확신할 수 없다. 그것이 SPC가 구성되지 않는 핵심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다른 유인책을 함께 제시해 사업성을 만들어 줘야 하고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공항 신도시 건설, 철도, 국도 등 강력교통망 건설 등 대구 경북 신공항 관련 사업을 묶어 패키지로 하여 신공항 SPC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도록 대구시에 제안한다. 그때 대구 경북 의성 군위도 함께 투자를 하는 SPC에 투자를 해서 업자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항 건설에 11조 5천억, 민간 건설에 2조 6천억, 공항 신도시에 1조 1,500억, 관광문화단지 1조 원, 연계교통만 10조 3천억. 이거 다 하면 31조입니다. 31조. 이 31조를 SPC 하는 도로는 건설업자에게 이거를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도로는 공공항 여기 공항 신도시 관광문화단지 연계교통망은 정부에서 또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돈이 빨리 빠져나옵니다. 돈이 이 사업에서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구 후적지 개발하는 이 사업은 여기서 이익을 취해서 조금 늦게 가도 할 수 있다. 31조짜리 사업이니까 이거는 대구 역사일에 대구 경북 역사일에 가장 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업자들 유인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려면 기재부와 국토부, 국방부, 대구, 경북, 그 다음에 의성군이 모두 그 MOU를 해야 됩니다. 우리 걸 패키지를 줄 수 있는 이것도 법안이 마련돼야 될 겁니다. 이것을 대구, 경북 특별법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이걸 오는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그래서 이것을 연구해서 SPC를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사업자 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 사업자를 만났는데 돈이 한 15년 내지 20년 못 낀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분양이 100% 된다 하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게. 그때 가서 경기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해내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신공항. 이건데 마치 의성군이 그 화물터미널 조그마한 거가 국토부한테 이걸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그거의
쟁점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무 쟁점 아니에요, 저건. 그래서 너무나 답답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시도민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국토부, 국방부, 대구, 경북, 의성, 군이 모두 합심해서 이 몽땅의 사업비를 SPC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은 업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가하고 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만들어서 공항을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부산 가덕도는 3번 유찰됐습니다. 왜? 이 공항을 만드는 건 자신이 없다. 대형 건설사들이 안 들어옵니다. 3번 유찰됐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거 작년 말에 하려고 하다 못했고 6월 말까지 하다 못했습니다, 지금. 적어도 원래 말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설계가 들어가죠. 땅도 매입하고 설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하세요 갈 수 없으니까 그럼 완전히 법을 바꿔서 정부에서 짓고 부산 가덕도처럼 하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법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게요, 지금. 특별법 만들어 놨는데 다시 또 법을 또 새로 만드는 거는. 그래서 저는 이 안을 제시하니까 우리 정부와 대구와 의성군, 군위군에서도 깊이 생각해서 함께 우리 역사를 만드는 공항을 해주리라 생각하고 저도 힘껏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통합은 시도민들의 기대가 크고 주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음을 모아 가야 한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22년 7월 취임하면서 행정통합을 넌센스라고 했다가 올해 5월 갑자기 입장을 바꿔 추진 의사를 밝혔다. 스스로 시작한 행정통합을 본인의 생각대로 받아들이지 않자 8월 30일 일방적 시한을 정하고 스스로 무산을 선언했다. 최근 정부의 중재 노력이 협상이 재개된 뒤에 또다시 경북대 일방적 요청을 하고 그 핑계로 오늘 대구시는 행안부 주재 회의도 불참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시도민 모두에게 덕이 되어야 도의와 추진이 가능하다. 누군가는 덕을 보고 누군가는 잃게 된다면 그것은 내부에서 극심한 갈등만 야기할 뿐 통합은 불가능하다. 인구가 적지만 통합에 부정적인 경북 북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따라서 경북은 이번 통합을 통해 정부로부터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받고 시도가 하던 역할 중 상당 부분을 다시 시군을 이양함으로 우리 지방자치 전체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모색하였다. 그런 방향은 일본 도쿄도의 통합 사례, 오사카의 통합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2020년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회의원회도 그 바탕 아래 통합안을 내놓았다. 분권과 자치를 연구하고 추진한 학계나 시민사회도 그런 방향성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완전한 자치권을 부여받아 시도민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자유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방향성을 의심하지 않으며 2020년 초안이 준비되어 있었으므로 대구시와 신속하게 통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협의 초기부터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받아오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영내 행정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문제에 주로 집중했다. 홍준표 시장은 도는 하는 일이 없다. 도를 폐지해야 한다. 대구시의 역사성이 더 깊으니 대구 직할수를 해야 한다. 등 경북도와 도민을 자극하는 은사를 계속했다. 참을 수 없다며 맞대응하라는 주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통합 초기부터 시도지사가 대립할 모양새가 이를 그르칠 수 있을 것 같아 참아왔다. 홍 시장의 대구 직할시 명칭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경북을 함께 넣어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자 대구는 대구 경북 특별시 명칭을 제안했고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였다. 대구시 특별시 제안에 동의한 것은 홍 시장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제2도시로 서울시처럼 막강한 특별지역으로 만들자는 발전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았을 뿐이다. 특별시는 명칭이 시군을 자치구처럼 축소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홍 시장은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경상북도 그런 주장에 단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다. 2020년 공론화가 내놓은 통합안의 명칭도 대구 경북 광역특별시였고 그 안은 시군을 자치구처럼 축소시키는 방향이 아니다. 홍 시장은 경북도가 스스로 내민 로드맵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당초 목표보다 늦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급하다고 실의 바늘을 깰 수는 없다. 통합 협상이 난항을 겪어서 홍 시장이 시군의 권한을 줄이고 초강력의 강력정부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런 제안은 그동안 대구 경북의 통합 노력이나 학계 시민사회에서 추진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향이다.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난항이었다. 결국 경북도는 중앙정부와 권한 이양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고 그 사이에 이 문제를 공론화에 붙일 것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홍시의 통합안이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뜻과 의미가 있을 것을 보고, 그러나 처음 제기되는 생소한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지역 주민들의 입장도 들어야 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주민투표가 필요할 수 있다고 그런 의미에서다. 그러나 홍 시장이 일방적으로 무산을 선언했다. 그리고 제가 해관부 장관 지방시의위원장에 요청해서 중앙정부 주재로 재개된 통합협상에 홍 시장이 또다시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그것을 핑계로 오늘 사자간 회의에 대구시가 불참하였다. 이런 식의 통합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경북도는 통합에 관련해서 일을 안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협의 초기부터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받아오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특별행지관 이양에도 대구시는 반대했다. 그래서 경북도는 직원들이 밤을 새워가며 중앙정부에서 받아와야 할 권한과 재정을 분석하고 법률안을 마련했고, 대구시는 대구 경북을 직할하기 위해서 청사를 3개 설치하고 지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에 몰두했고, 경북도는 정부로부터 최대한 권한과 재정을 받아오고 약이 떨어져. 오늘 길게 하겠는 행동 길게 하지 마라 하는 거야. 시군 강화하는 방향 열심히 일했다. 그렇게 경북도는 310조 규모의 법률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마지막에 213조 규모였다. 경북도의 공무원들은 대구시 공무원을 이 사람 정말 고생했다. 홍 시장 경북도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비난했을 때 매일 새벽 공기 마시며 퇴근했던 담당 직원들은 분하고 우울해서 눈물까지 보였다. 눈물 보인 사람 나한테 보였어요, 사실. 어떤 직원은 하도 억울해가지고 약을 먹고 있어요, 약을 먹어. 약을 먹어. 소화가 안 된다. 하도 일 안 한다고 하고 자기들 다 했다고. 이런 엉뚱한 소리하고 상대방을 그렇게 하다고 직원들까지 비난한 것은 그 정도 레벨의 정치인으로서 믿기 힘든 태도. 동부청사 주장에 대해 홍 시장이 주장한 동부청사는 결국 직할하기 위한 조직이다. 포항시청, 경주시, 영덕군청, 울릉군청의 권한을 줄이고 강력정부가 직접 지휘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동부청사를 설치하는 것이다. 경북도는 이에 명확히 반대했다. 경북 동부지역에도 어제는 홍 시장의 의도를 모두 알기 때문에 경북도 입장을 응원한다. 동부지역에서도 경북도가 더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공론화가 이루어지면 시군 권한과 더불어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지만 홍 시장 공론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경북도는 통합의 시작부터 시도가 함께 공동의 조직을 꾸려서 공동안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따로따로 준비해서 협상하자고 대구시청에 별도 조직을 만들어버렸다. 경북도는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위원회 구성에 함께 의논하여 통합안을 만들어왔다. 대구시는 홍 시장의 개인 생각을 바탕으로 공무원들이 안을 만드는 것을 보인다. 지금 대구시가 주장한 안이 옳다고 생각하면 참여한 전문가들이 당당히 밝히고 토론했으면 좋겠다. 협상의 과정에서 대구시 협상단의 역할도 인물이다. 실컷 합의하고 저녁까지 기쁘게 먹고 가서는 홍 시장이 보고한 후 합의를 뒤집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실무자의 협상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더 이상 혼자서 결정하지는 않는다. 통합을 마련하는데 전문가들과 함께 협상단에게 힘을 실어 협상에 임하게 하며 실시간 소통해 왔다. 홍 시장이 이런 경북도를 두고 일을 안 한다. 또 도지사는 소통이 안 된다. 또 도지사는 도의원들도 감당 못한다. 뭐 등등 입에 담기 어려운 이야기들 하는 걸 내가 여러 번 듣고 있지만 그동안 참고 참았습니다. 심지어 언론인들도 이런 이야기 듣고 가만히 있느냐.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참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참아왔는데 오늘 제가 시도민들, 특히 우리 도민들이 잠을 못 잘까 싶어서 추석을 못 쉴까 싶어서 내용을 밝혀드립니다. 도는 필요 없다는 발언에 대해 차제에 도가 필요 없다는 주장에 대해 경남도지사 했는 사람이 믿을 수 없다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우리 도 체제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도처럼 움직이기에. 미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랑 가보세요.
우리 도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대구시처럼 광역시처럼 움직이는 몇 개 도시 없습니다. 다 글로벌 스탠드는 도처럼 있고 시군 권한이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경북도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 경북도가 글로컬 대학 4개 선정됐고 교육발전 특구도 8개, 기회발전 특구 4개, 첨단 특화산지 구미, 포항, 안동 3개나 선택되었고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경주, 안동, 울진이 포함되었고 민선 8기 2년간 22조 8천의 투자를 유치했다. 경주 에이펙은 여러분 다 아다시피 경북도에서 입안해서 만드는 겁니다. 왜 도의 기능이 필요 없습니까? 어떻게 시군에서 글로컬 대학을 만듭니까? 어떻게 시군에서 에이펙을 유치할 수 있습니까? 도의 기능이 필요 없다는 데에서 정말 도지사 있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의 기능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 이 예산 이야기를 좀 하면은 여기까지 해놓으면 나중에 또 한데 예산을 비교해 보세요. 대구 예산과 우리 예산이 얼마인지. 경상북도는 도의 예산이 대구 예산보다 2조가 많습니다. 대구시보다. 인구는 20만 차이인데 대구 경북의 시군 예산은 전부 다 하면은 34조입니다. 34조. 네? 대구는 16조입니다. 16조. 대구는 16조. 이게 중복되는 거 빼도 경북이 대구의 2배입니다. 2배. 심지어 달서구가 인구 60만입니다. 원래 당초 예산이 1조 900입니다. 상주시는 10만이 안 됩니다. 원래 당초 예산이 1조 1500입니다. 시군이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왜? 관리할 게 일거리가 많은 겁니다. 일거리가. 대구구하고 시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일거리가 다릅니다. 그런데 왜 구처럼 운영하느냐. 구처럼. 서울시에 구처럼 운영하겠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 그래서 시도지사는 분명히 잠시 왔다 갑니다. 공항이나 행정통합은 후손들에게 영향을 굉장히 미칩니다. 잠시 왔다 가는 사람 자기 생각을 가지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한테 맡겨야 됩니다. 전문가한테 맡겨서 계속 추진하고 공항은 현 상태로 대구시에 맡기면은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안을 꼭 받아주기를 바라고 행정통합은 지금 중앙에서 권한을 받고 재정을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때 또 다른 시도에서도 대구 경북이 성공하면 다 따라오겠다. 그저께 시도지사 만났을 때도 부산 경남, 대전 충남, 전남 광주 저보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거 성공하면 우리 따라간다. 국가 대개조 사업이고 역사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니 안 되니 결정하느냐.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손 떼고 전문가한테 맡겨서 자그마한 문제 남았습니다. 큰 문제 다 해결됐고 포항 청사를 굳이 우리 상주에 농업기술을 짓는데 2,700억입니다. 포항 동부천사는 300억짜리입니다. 또 우리 예천에 인재개발을 짓는데 560억짜리입니다. 그거는 뭐 법에 안 넣고 왜 동부청사를 법에 넣느냐. 300억짜리를. 그건 그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의도가. 동부청사를 두고 그 4개 시군을 관할하겠다. 직접 관할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철학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대구 경북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국가 대개조 사업에 이걸 성공시키면은 대구 경북이 빠르게 성장하고 지금 대구 경북 합쳐서 예산이 한 50조 되고 또 GRDP도 우리가 한 115조 되고 대구는 한 70조 됩니다. 이게 2배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앙의 권한을 받아서 우리가 활력 있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구 경북이
70년대까지 이 나라 인구가 1등이었고 제일 잘 살았습니다. 지금은 저 밑으로 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기회를 한 사람의 독단으로 놓쳐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서도 또 시도민께서도 또 전 국민들도 이제 대한민국 수도권 일극 체제로 나라가 한계에 왔습니다. 저출생 문제, 수도권 일극 체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거를 다축제로 다극체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할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대구 경북을 한 나라처럼 운영해서 수도권과 경쟁하고 또 전 세계 도시들과 경쟁하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지 대한민국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 사업을 대구시장과 경상북도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은 안 맞다.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 다시 한번 홍 시장님이 제고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를 지원해 주고 걱정 없는 추석 명절 되도록 경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전통시장은 제가 가보니까 점점 사람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농사 짓는 방법을 바꿔서 소득 2배를 올리듯이 이 시장 경영도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저는 오늘 가보고 깜짝 놀란 것이 빈 점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점포 내놓으면은 그 점포 주인은 주주가 되도록 젊은이들에서 경영하는데 리모델링을 도와하고 시에서 군에서 지원해줘서 리모델링해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 와서 회의도 하고 그 회식도 하고 또 다른 모든 장도 보고 하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줘야 된다. 전통시장 현재대로 해서는 지금 뭐 시설 조금 바꿔줘가는 안 됩니다. 경영 체제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통시장 경영 체제 바꾸는 걸 연구를 해라. 내년 예산을 넣어라. 시범도 지역을 만들자. 젊은이 많이 있는 지역, 경산이나 구미나 포항에 우선 시범 지역 만들어서 그 지역을 전통시장을 살리는, 또 젊은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걸 해야 됐다고 생각하고, 또 의료 대란을 위해서 걱정이 많은데 우리 도에는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는데 지금 상급병원이 굉장히 어렵고요. 상급병원이. 우리 경북은 의사 3,300명 중에 전공의가 13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 미만이었기 때문에 지금 경북에 그렇게 100병상 이상 되는 병원이 21개 있는데 여기에는 60% 정도의 환자가 있다가 지금 한 80%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돈벌이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응급 체제를 추석에 꼭 갖추도록 일일이 점검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도 복지국장이 브리핑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각 병원들을 저들이 직접 점검을 하고 비상체제를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자료를 나중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질의답변 시간을.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 제일 중요한 어제 홍 시장이 말씀하신 신공항 관련 플랜 B가 가능한지 여부가 관심사인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지적을 좀 주시죠. 그래서 법에 신공항 특별법에 2조 7호에 보면은 이전지를 딱 정해놨습니다. 이전지는 대구 광역시 군의군, 경상북도 의성군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이전지가 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전지를 거기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모든 걸 지원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을. 그래 법 바꾸는 거는 지난번에 이렇게 정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힘든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거예요. 힘든 과정.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동조 안 할 거고 시도 도의회 통과 절대 안 됩니다. 그래 되면 만약에 또 그래 한다고 시에서 자기들 이렇게 한다. 그래 되면 나한테 문자 많이 왔습니다. 군의를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의성하 군의하고 한다고 오보에 안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리빨 뽑는 기분으로 군의를 줬는데 그거 뭐 도롱묵 되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기본 상식 아니야? 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경상북도 도민들이 잠을 못 잘까 싶어서 공항에 기대를 이렇게 크다가 공항이 되면 내가 어떻게 되고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하고 반도체는 수출 어떻게 되고 농식품 수출 어떻게 되고 이런 걸 기대를 했는데 이게 또 늦어지고 걸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불가능한 이야기다 하는 걸 오늘 해드리는 겁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홍 시장님 자기 마음대로 다 왕이라 해도 왕조시대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왕이라 해도 안 됩니다. 네. 또 다음은 YTN 이은재. 그 공론화는 쟁점이 한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쟁점이 동부 청사를 두느냐 시군 권한을 줄이느냐 강화하느냐 딱 두 개입니다. 두 개. 동부 청사를 둔다는 것은 시군 권한을 줄이겠다는 이야기고 동부 청사를 두겠다. 이제 이해가 안 갑니다. 동부 청사를 왜 굳이 강조하는 이야기야. 3천억짜리 농업 기술을 2,700억짜리 농업 기술은 아무데도 없고 대구는 청사가 몇 개 있는데 왜 이야기 없는 이야기야. 그 딱 쟁점은 거기 시군 권한을 줄이느냐 안 줄이느냐 쟁점이 딱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론화 과정 전문가한테 맡기면은 그 하루나 이틀밖에 안 걸립니다. 전문가한테. 도쿄 사례 들고 도쿄도하고 도쿄부가 있었고 도쿄시가 있었습니다. 그걸 합쳐서 도쿄도로 했습니다. 그래 23개 구는 직할체제로 가고 39개 시정촌은 자치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도쿄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사카도 그래 하려고 오사카 부하고 오사카 시하고 합치려고 하다가 투표가 2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뭐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걸 무슨 공론화 과정에 뭐 1년을 가는 것도 아니고 이틀만 하면 전문가만 하고 이틀만 하면 됩니다. 왜? 외국 사례 보고 우리가 시군을 권한을 줄이가 과연 솔직히 포항시 권한 줄이고 포항시민들이 합의해 주겠습니까? 그 포항시 의회도 권한을 줄이면 의회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합의해 주겠습니까? 권한을 줄이면. 권한을 강화시켜 줘야죠. 중앙의 권한을 많이 받으면 이 도단위에서 광역단 다 못합니다. 이게. 쉽게 하면 하천 갈 일이 우리 기자분들도 잘 모르는데 하천을 증설을 하려면 10,000제곱미터가 넘으면은 환경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환경부에서 10,000제곱미터 3,000평입니다. 그런데 시군은 그거 10,000제곱미터까지는 우리가 하잖아요. 도에서 그걸 시군에 넘겨주고 우리는 무제한 낙동강 준설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낙동강 국가하천에가 손도 못 댑니다. 우리 옆에 흘러가는 하천을 국가하천에가 손도 못 대면 말이 되나 이게. 우리가 땅도 파내고 우리가 보도 치고 그 권한을 내려받는 겁니다. 권한을. 그런 권한을 내려받아야 되지. 여기 빌딩 30층 시군에 30층 이상 빌딩 못 짓습니다. 또 도에서도 어느 면적 이상 되면 못 짓습니다. 한계가 다 있습니다. 면적 규모 얼마. 그러면 국토부에 가야 됩니다. 그 권한을 다 받으면 시군에도 권한을 또 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을 어떻게 다 하라고. 그래서 시군도 강화가 되고 광역정부도 강화가 되는 거다. 그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동 시군도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론화 과정 그걸 뭐 1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 오면은 일주일 내에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에. 시군 권한을 강화할 거냐 줄일 거냐. 그러면 도쿄 사례가 어떻고 프랑스 사례는 어떻고. 우리나라는 처음 하니까 새로운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를 분리하는 건 해봤지만 합치는 건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름을 시도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짓자. 과거에 경주부, 안동부 이런 게 있어서 부로 하든지 안 그러면 외국처럼 주로 하든지 이름을 새로 지어야지 이해가 빨리 옵니다. 이해가. 그래서 이름을 새로 짓자. 중앙정부에 그걸 건의해놨습니다. 이름을 새로 지어라. 이름을. 그 뭐 충청도도 합쳤을 때 충청주, 전라주, 뭐 광주 전라주다, 대구 경북주다, 부산 경남주다. 그러면 이건 합쳤는 거구나. 그래서 구 직할시 과거에 만들어진 직할시는 그 직할 체제로 가고 구는 그럼 나머지는 지방 자치를 강화하고 그게 무슨 이해가 안 됩니까? 그게 너무 어렵나요? 그게? 다 세계적인 모델이 있는데. 네. 다음 질문은 저희 조용국 기자.
네, 내일부 조인국 기자입니다. 어제 홍 시장은 공항 관련해서 경북도는 사업의 주체가 아니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요. 그 지사님은 이제 오늘 그 공동 SPC 구성과 함께 공항은 현 상태로 대구시에 맡기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홍 시장 성품에 분명히 즉각 반발할 거는 뻔한데요. 그 지사님이 몇 차례 홍 시장한테 만남을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무산이 됐습니다. 혹시 그 만나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 옆집에 있고 또 선후배고 뭐 한국말도 잘 통하고 못 만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솔직히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만나시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됐어야 만날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하도 답답해가 찾아갔어요. 말도 안 하고 조용하게. 시군 권한 줄이는 거 말이 안 된다. 아무리 그게 지선이라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그거는 시군 반대를 어떻게 막아내느냐. 그거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럼 알아서 해봐라 이래가지고 다 합의됐는데 이튿날 또 갑자기 번복했더라고요. 또 만남 제안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걸 내가 오늘 제안했으니까 이 제안이 맞으면 만나자고 할 거 아닙니까? SPC 만드는데 대구도 돈 넣고 경북도 돈 넣고 의성도 넣고 군위도 넣고 지금 우리가 SPC 민자 활성화법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잖아 지금. 거기에 하듯이 우리가 수천억 넣고 거기에 SPC 만드는 적어도 1조 이상 넣어야 되거든요. 1조 이상. 그래야지 땅을 살 수 있는 게 1조 정도 돼야지. 저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 나가면은 또 우리 시도민들한테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너가 나서가지고 뭐 하는 짓거리냐 이게. 뭐 갑자기 뭐 한다 하다가 또 갑자기 안 한다 하다가. 그래서 저는 매우 안타깝고 통합보다도 더 안타까운 게 신공항입니다. 신공항이 먹고 살 겁니다. 신공항이. 통합은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냥 할 수 있어요. 통합하면 좀 더 빨리 발전한다 이게. 신공항은 안 되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구 경북 먹거리가 없어집니다. 신공항은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현 상태로 가면은 굉장히 난항을 겪습니다. 대구 혼자 SPC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와 정부와 의성군, 군위군 다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지금 법원 대구시가 지어가 주는 걸 제가 있습니다. 주체는. 그렇지만 SPC 만드는 건 다 같이 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법에 위반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네, 꼭 성사시키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 시장이 8월 23일자로다가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보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아무 답변도 없이 경북도는 계속 말만 바꾼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8월 23일 날 서울시처럼 운영한다. 동부청사를 둔다. 뭐 또 시군에는 조례로 이임한다. 뭐 4가지 보냈는데 그걸 내가 조목조목 써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다 났습니다. 답변 안 하기는 무슨 답변 안 해요. 페이스북에 다 올렸습니다. 동경도처럼 하자. 그렇게까지 다 올렸고 시군 권한은 구체적으로 안 된다 이야기했고 동부청사는 현행대로 한다면 현행 국 2개 있는데 국 2개 인정하나? 그게 아니에요. 거기 교육청도 짓고 소방청도 짓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자 이랬냐? 그건 불가능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다 했는데 답변 안 하고 내 답변 여기 다 알잖아요. 언론인들도 조목조목 그 며칠 날 페이스북이지? 페이스북 그 이튿날인가 25일인가 해줬을 거예요. 내가 페이스북에 다 올렸어요. 조목조목 다 써놨습니다. 그러고 신문 났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하면서 중앙에 권한을 내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면 이 형태로 계속 가면은 중앙집권제, 우리나라 중앙집권제와 수도권 집중 2가지입니다. 중앙집권제 더 강화되고 수도권 집중은 더 강화돼요. 그러면 지방은 그냥 그 심부름 정도 하는 그런 조직으로 전락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그 다축제로 다각축으로 가야 된다. 그래 생각해서 우리 구울경과 TK, 충청도, 전라도 합쳐서 서울처럼 문화, 예술, 교육, 관광, 의료, 교통 이걸 다 서울처럼 해야 된다 이게.
우리는 우리 전체로 왜 못 돌리고 우리는 문화시설 왜 못하느냐.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여기 살 수 있도록 해요. 여기 태어난 사람이 여기에서 교육받고 여기 취직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지. 그것을 못하면은 정말 어렵다. 그래서 통합을 하자 이랬고, 경북만이 그냥, 경북이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은 경북이 다른 데서 굉장히 시성합니다. 이번에도 글로컬 2개 되니까 왜 경북만 2개씩 하느냐, 10개 중에. 그거는 개인기로 또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가 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되는 게 아닙니다. 더 크게 나가고 한 나라처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혁신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권한만 내려주면은 경북이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권한 안 내려주니까 통합하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통합을 해보자 그렇게 하는 거고, 통합보다 더 중요한 건 신공항입니다. 신공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대비를 해서 지금부터 헤쳐나가야 되지, 하루 이틀 시간 가다 보면은 공항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현 상태로 기부대 양년 형태, 이게 굉장히 어려운 형태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고 갈 때는 좋은데 대구에 군사시설을 옮기는 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기부대 양년 거기에 땅값이 54단 옮길 때는 땅값이 다락같이 올라가고 집도 잘 팔리고 하는데 지금 집지도 팔리지도 안 하고, 지금 아까 8만 원을 했는데 지금 허가 났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대구에. 경북도 지금 집 안 팔리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그래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행정통합을 하고자 했고, 신공항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거는 미래 우리 후세들한테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것 때문에, 그 신공항을 옮긴다 하기 때문에 오늘 통합만 이야기했으면 저는 오늘 이야기 안 합니다. 사실 통합만 이야기했으면. 신공항 이야기하니까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추석 세는데 불안하겠느냐. 신공항 다 된 줄 알았더니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이래 돼가지고 도지사 뭐하노, 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까? 도지사 뭐한 놈이냐 이게. 그래서 신공항 우보로 가는 거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 해주려고 오늘 사실을 말을 했고, 그 하다 보니까 행정통합 이야기했는데 행정통합 어떻게 된지 오늘은 대구팀이 참여 안 했지만 다음 날은 참여하도록 제가 또 이야기 잘 하고 여기서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한 도의사님입니다.